네, 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진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와 게스트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사연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잊지 말아주세요. 많은 댓글도 완전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무섭고 미스터리한 사연들이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공포라디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뱅지님이 먼저 뽑아주실까요? 예, 제가 오늘 한번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반신욕. 반신욕. 오, 제 사연입니다. 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반신욕입니다. 혹시 반신욕 좋아들 하세요? 저는 반신욕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씻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 반신욕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거품 같은 거 뿌려놓고 그냥 노는 거, 물놀이 하는 거. 근데 나이가 이제 들면서 지금도 반신욕은 좋아하는데 이제 물 받기가 귀찮고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요새는 잘 안 하죠.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짧습니다. 한 10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보통 한 30분, 1시간 동안 놀았는데 지금 한 10분 컷? 잠깐 들어 몸 닦고 좀 녹이고 나오는 반신욕 좋죠. 목욕탕 또는 욕조에 관한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그게 있어요. 이거 지금 얘기해도 되나? 해도 어렸을 적에, 이거 얘기해보고 안 되면 편집하면 되니까. 예. 어렸을 적에 제가 저희 어렸을 적 시절에는 어머니 따라서 여탕을 어린 나이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때 동창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동생. 예. 근데 그때 어릴 때잖아요. 예. 그게 왜요? 그게 에피소드인가요? 추억인가요? 아니요? 왜 이 얘기를 했지? 근데 저는 추억이나 에피소드, 추억은 있죠.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물놀이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름에. 네. 친구들끼리 이제 동네에서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려면 뭐 한강까지 나간다든가 아니면 롯데월드까지 가야 된다든가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목욕탕을 가요. 간 이유가 냉탕에서 수영하려고 넓은 곳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놀이 하러 가는 거야. 물놀이 하러.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추억, 이제 수영장은 못 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에피소드 재밌는 것보다는 좀 한번 끔찍했던 경험을 한 적 있죠. 중학교 때 이후로 제가 이제 목욕탕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부터 목욕탕 찜질방이 막 그때 생길 때예요. 안 간 이유가 그 친구랑 같이 단짝 친구랑 둘이서 찜질방을 갔어요. 이제 친구네 놀러 가는 김에 그 친구네 놀고 찜질방에 자고 내일 아침에 가자. 의정부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고 있는데 무너진 거야. 찜질방이요? 그 예전에 보면은 부근에 있던 그 주유소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파장 때문에 제가 있던 찜질방까지 살짝 무너져가지고 한 몇 시간을 갇혀 있었던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좀 안 가요. 중학교 이후로. 그 충격이 됐구나. 약간 트라우마지. 트라우마로 남긴 남았는데 그때 왜 트라우마로 남았냐면 거기가 후불제였어요. 친구랑 같이 엄청 사먹고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거까지 무너지니까 트라우마를 떠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회초리 맞겠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좀 덜 혼났죠. 진짜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래도 되게 착하시다. 그 순간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게. 아니, 맞을까봐. 어린아이 맞을까봐. 맞지. 그 뒤로는 안 가요. 안 가고. 그래도 이제 한 번, 이거는 좀 TMI인데, 무당이 되고 목욕탕을 못 갑니다. 왜요? 왜냐면 이제 물이잖아요. 네. 욕조, 그리고 네모난 또는 동그란. 항상 씻어내긴 하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몸을 담그고 있으면 사람들의 기운을 흡수해요. 안 좋은 기운들을. 무당이라는 직업 자체가 안 좋은 기운을 내 몸에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을 못 가요. 누군가와 함께 이제 뭐 욕조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거를 좀 못하죠. 애동이 때는. 근데 지금은 가도 되는데 안 가요. 굳이 갈 이유가 없으니까. 요새 집에 다 욕조가 있으니까. 그쵸. 앞에 놓여진 이 제품들이 베스밤이라고 하는 목욕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베스밤이 이건가요? 이거 아까 전에 시원히 먹는 거라면서요? 먹는 거라고 하셨는데. 뻥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는 신경 쓰는 나만의 목욕 제품이 있다면 뱅지님은 당연히 없을 거고. 네. 그렇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고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은 없는데 네. 18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딱 그 욕조에 들어가면 혹시 아시나요? 개구리 돌아가는 거? 개구리? 이거 돌려갖고 장난감. 아, 붕붕 얘기해서 심심하지 않아요? 네. 지금은 안 쓰지. 18살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썼는데 그 뒤로는 안 씁니다. 왜냐면 그게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사주신 건데 그걸 안 버리고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게 아니라 좀 큰 거. 큰 사이즈여서 좀 재밌어요. 귀엽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반신욕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워홀할 때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일본인 남자친구였던 현 남편과 함께 도쿄의 한 맨션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며 다 알 법한 그런 평범한 3층짜리 저층 맨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파트타임으로 학원 사무와 이자카야, 서빙을 돌아가며 했는데 특히 서빙 일을 늦게까지 한 날은 정말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젊은 패기로 몸이 아파도 일했던 것 같아요. 갈수록 제가 너무 피곤해하니 남자친구가 마사지를 해주며 몸의 근육들을 풀어주곤 했어요. 안 쓰는 근육들마저 건드리는 꼴인지 자주 몸에 쥐가 나고 경련이 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피곤하니 신경은 자연스레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결국 그런 저의 예민함을 받아주다 지친 남자친구가 최후의 보루로 베스밤을 잔뜩 사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베스밤은 작은 공 모양으로 생긴 것인데 욕조에 풀면 거품을 내며 향기가 나는 그런 목욕 제품이죠. 베스밤을 풀고 반신욕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보라는 것이었어요. 효과는 생각보다 매우 좋았습니다. 비록 작은 맨션이라 욕조도 비좁았지만 살짝 몸을 구부리고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며 몸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가끔 저도 모르게 잠이 들 만큼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직장에서 후쿠오카로 단기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서 의지하고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제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1년 금방 간다고 저를 달래줬지만 그때의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좀 모은 후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도 다시금 의지를 다졌어요. 전 남자친구의 맨션에서 계속 생활하기로 했어요. 좀 낡은 맨션이긴 하지만 역도 가깝고 치안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고맙게도 남자친구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제 대신 생활비를 많이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후쿠오카로 떠나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나? 저는 그제야 제게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차츰 느끼게 되었어요. 기억이 자주 블랙아웃 됐다고 해야 하나? 분명 일을 마치고 와 반신욕을 하던 중이었는데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면 냉장고 앞에서 이것저것 반찬통을 다 꺼내놓고 손으로 막 퍼먹고 있었고 또 어떤 때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한 내역이 핸드폰에 잔뜩 찍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통화를 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물어보자 친구들은 하나같이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죽고 싶어. 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피곤해도 절대로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자살은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스스로 죽음에 대해 말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친구들에게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고 말했죠. 친구들도 저를 잘 알기에 당분간 술 좀 끊어 잔소리를 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분명 그날도 욕조에 몸을 담그고 태블릿 PC로 한국 예능을 보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제가 편의점에 와 있더라고요. 셔츠는 뒤집어 입고 신고 나온 신발은 한쪽은 슬리퍼, 한쪽은 조리였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지갑은 챙겼더군요. 제 스스로도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마구잡이로 담았던 물건 바구니를 몰래 한 구석에 내려놓고 집으로 부랴부랴 달려 들어갔습니다. 집은 욕실에서부터 옷을 찾아 입은 침실까지 온통 물난리였어요. 몸도 닦지 않고 나온 듯 했죠. 이쯤 되니 제 자신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수면제를 복용한 것도 아닌데 분명 맨 정신에 반신욕을 한 것뿐인데
왜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몽유병이 생겼나? 아니면 젊은 사람도 요즘엔 치매에 많이 걸린다던데 나 치매인가?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증상을 찾아보면 제가 이 모든 병에 다 걸린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후쿠오카에서 다급히 도쿄까지 날아온 거예요. 제가 걱정돼서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나 없이 고통스럽게 잘했어. 제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거의 저주의 말을 퍼부었대요. 아니 근데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은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핸드폰에는 떡하니 통화 내역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 남자친구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솔직히 다 털어놓았어요. 지금까지는 가볍게 건망증 정도로만 포장해서 말했었거든요. 제 말을 전부 들은 남자친구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본인 누나에게 캠코더가 하나 있으니 밤에 제 행동을 한번 촬영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제 모든 행동을 찍겠다는 것에 처음에 매우 거부감이 들었지만 저도 여기서 무슨 짓을 더 저지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 이것도 한편 좋은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급히 누나에게 캠코더를 빌려와 욕실과 침실 사이에 있던 냉장고 위 작은 박스를 두고 각도를 맞춰 CCTV 마냥 올려두었어요. 첫날은 회식 때문에 너무 늦게 들어와 세수만 겨우 하고 잠든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일이 늦게 끝난 탓에 집에 들어와 간단히 샤워하고 침대에서 뒤척거리다 잠든 것 외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던 셋째 날 반신욕을 하려고 욕조에 베스밤을 풀고 잠시 욕실에서 나왔을 때 갑자기 캠코더가 치직거리며 노이즈가 생기더군요. 제가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 PC를 챙겨 다시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화면이 종종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 제가 갑자기 알몸으로 욕실에서 멍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절대 없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멍하니 욕실에서 나온 제가 냉장고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물뚜껑 따는 소리,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곧 욕실 앞으로 다시 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한참 동안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지 뭐예요. 꼭 무슨 고민 있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 알몸도 알몸이지만 저렇게 이상 행동하는 제 자신을 직접 목격하니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꽤 많이 놀란 듯 해보였어요. 저희는 녹화된 화면을 끄고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 상의 끝에 전 가족들에게도 제 상황을 알리고 잠시 한국으로 귀국해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날부터 이상할 만큼 몸이 가뿐한 거예요. 처음에 본가에 와 부모님 손 아래 있으니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기기에 제 상태가 너무 멀쩡했어요. 기억이 끊기는 일도 없었고 몽유병 환자 마냥 혼자 방황하고 돌아다니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하는 우울 증세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제 말만 듣고는 엄청 걱정하셨는데 잘 먹고 잘 자는 제 모습을 보고 차츰 타국 생활이 힘들어 투정 부린 정도로만 여기셨어요. 게다가 건강검진 결과도 모든 것이 매우 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편안하고 달콤했던 짧은 휴가를 마치고 도쿄 맨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도 결국 제가 스트레스로 생긴 병인 줄 알고 무척 미안했어요. 본인이 후쿠오카로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았으니 전 파트타임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공부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 몸 쓰는 일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도쿄에 돌아오자마자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밤에 가위 눌리는 일도 자주 일어났고요. 자꾸 욕실에서 첨벙첨벙 물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누군가 끙끙 앓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고 그리고 언제 멀쩡했냐는 듯 저는 또다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죠.
결국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절 체크하러 오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그날도 목욕을 하고 둘 다 피곤함에 지쳐 일찍 골아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 캑캑거리며 힘겹게 숨 들이키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어요. 남자친구가 자다 사례라도 들렸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몸에 올라타 그의 목을 조르고 있더군요. 제 힘이 어찌나 셌던지 남자친구가 절 뿌리치지도 못하고 제 손목만 꽉 붙들고 있었어요.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소리 지르며 남자친구의 몸에서 내려왔어요. 남자친구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기침을 해댔습니다. 제 행동에 너무 놀라 눈물만 흘릴 뿐 괜찮냐고 물어볼 수조차 없었어요. 심한 죄책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정한 남자친구가 절 꽉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이 들어서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이날 이후로 저희 사이에는 살짝 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괜찮다고 하였지만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전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이별을 고했죠. 희한하게도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또다시 너무나 멀쩡해졌습니다. 몸도 아프지 않았고 잠도 늘 꿈도 꾸지 않을 만큼 푹 잤습니다. 아무래도 타국 생활이 맞지 않나 보다 싶었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저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한국 기업으로 이직을 해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를 위해 국경도 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시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며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걸 말해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제게 예전 일을 꺼내더군요. 사실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 내 문제가 아니었다니? 처음엔 이해를 못했죠. 제가 벌인 일인데 어떻게 제 탓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어 말해주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남자친구가 동거했던 그 집, 연인에게 차이고 비관한 여자가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었다고 해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시체가 녹아내렸을 정도였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고 나온 날이면 꼭 그랬더라고. 아무래도 그 욕조의 여자가 자기를 질투했던 건 아닐까? 순간 나를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앞에 남자친구를 보자 깨달음도 들더라고요. 귀신이 보기에도 이 남자가 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싶기도 하고 순간 그동안 겪었던 무서움과 아픔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이젠 더한 일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요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욕조 안에 여자가 상처받은 기억만 가진 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저한테 했던 행동은 아마 누군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아픔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제 남편의 목을 졸랐던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순간순간 떠올라 절 괴롭힙니다. 그 맨션에서 겪었던 일들이 가끔 꿈에 나타나요. 괴로운 기억을 아예 잊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 욕조의 여자도 그래서 나타난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왜 평상시는 괜찮다가도 반신욕을 하며 욕조에만 들어갔다 나오며 블랙아웃 현상을 겪었던 것일까요? 이게 참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신기했는데 그 귀신? 거기서 죽었다는 그 여성분? 진짜 그 여성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건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의 어떤 또 무언가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요거에 관해서 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무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빙입니다. 일단 블랙아웃 현상 그리고 목류병 증세. 근데 목류병 증세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목류병 중에도 저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반신욕 할 때마다 그 포인트 지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뭔가 서려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서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딱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제보자님의 사연을 딱 들어봤을 때 특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과 특이점을 보면 화장실 욕조에서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어딘가 돌아다니고 음식을 꺼내 먹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너 때문에 죽을 거야 아니면 또는 나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특이 사항은 뭐냐면 화장실은 욕조만 들어갈까요? 아니죠. 볼일도 볼 수도 있고 세면도 이제 세면에서 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물을 받을 때예요. 욕조. 이 뜻은 뭐냐면 마지막에 남자친구와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비관적인 선택을 했던 여자가 이 욕조에 물을 받고 숨졌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환경 조건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물에 들어간 그 모습, 그러면 그 안에서 죽었던 그 여자의 상황과 똑같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주파수가 맞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의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보자님이 이런 빙의 현상을 겪었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겪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집 밖에서는 별일 없었던 거예요. 이건 집 안에서만 일어났고 물을 받고 욕조에 몸을 담갔을 때 동기화가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빙의 되신 분들 보면요 저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 있는 빙의가 아니라 밖에 외부에서 그 상황에 맞게 들어가면은 조건이죠. 이제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거나 또는 동기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저런 현상이 와요.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많이 겪어봐서 이 제보를 읽었을 때 아, 빙의구나. 저 안에서 누군가 자살을 했겠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제 입장, 무속적인 입장에서 납득이 갔죠. 충분히.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욕조 안에서 죽었다며 혹시 수살기일까요? 자살기일까요? 저는 자살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살기입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자살을 한 거잖아요. 목적 의식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 의식이 자살, 비관적인 이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자살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에 그러면 몸을 던졌어. 수살기야, 자살기야 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희는 물에 빠졌으면 무조건 수살기라고 하진 않아요. 목적이 자살이면 자살기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수살기도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수살기는 정말 사고사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빙의돼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를 수살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 영가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다면 아무리 물에 빠졌다 해도 자살기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맨션에 욕조가 사라진다면 과연 그 영가는 사라질까요? 저는 영가는 남아있지만 현상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좀 상황마다 다르고 이제 그 기운마다 달라요. 저도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 욕조를 없앤다 해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조에 서려있긴 하지만 욕조가 없어진다 한들 이 자살기가 쉽게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한이 있기 때문에 원한도 있고 왜냐하면 목을 졸랐다는 건 한과 원한이거든요. 두 가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욕조가 사라진다 한들 저기에 계속 서려 있을 거예요. 단 이 영가는 힘을 못 쓸 거예요. 왜? 자기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화장실에 욕조가 없는데 자기의 기운을 계속 늘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동기화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기 있던 영가는 서려는 있겠지만 아마 점점 힘이 빠져서 떠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블랙아웃이 자주 오는데 이거는 빙의 현상 병입니다. 병이에요?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